자, 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WHO가 드디어 이 질병에 대해서 팬데믹 선언을 했다라고 하죠. 더욱더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도 오늘 다시 한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증시가 떨어져서인지 모르겠지만은 비트코인 역시 떨어지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도 함께 요동치고 있는 모습 계속해서 연출이 진행 중입니다.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은 7,600달러 선, XRP는 20센트대로 다시 한번 주저앉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반등할 때 비트코인은 거의 반등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떨어지지도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답답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거의 65%가량까지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재채기만 해도 알트코인들은 더욱더 심하게 타격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연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XRP와 리플사에 관련된 소식들을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요. 그렇게까지 중요한 소식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뭔가 엄청난 호재 소식이라도 나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는 않은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동향 및 여러가지 업데이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리플웍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2015년 크리스 랄슨이 창립한 단체라고,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시에 크리스 랄슨은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이 회사를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이자 회사이고요.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가지고 2019년을 기준으로 회사 자산은 3억 7천만 달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리플웍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의 사업 관련 유명 매거진이죠. 패스트 컴퍼니로부터 2020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리플사가 이들과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그 전부터 함께 일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거는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영리 단체와 리플사가 파트너십을 맺게 됐는데 이 과정 속에서 만약에 또 기부를 하게 된다면 XRP로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미래에 정말 그렇게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XRP 대량 이동 소식이 있었는데요. 대략 2,500만 개 정도의 XRP가 움직였습니다. 익명의 지갑에서 비트스탬프 거래소로 움직이게 된 것인데요. 일단 비트스탬프 같은 경우는 ODL 파트너 회사죠. 그래서 만약에 리플사의 지갑에서 비트스탬프로 옮겨졌었다라면은 이것은 판매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ODL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을 텐데요. 이번에는 알려지지 않은 지갑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이런 상황을 추측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래가 이 XRP를 갖다 팔기 위해서 비트스탬프로 옮긴 것이다. 두 번째로는 XRP를 그냥 둘 데가 없어가지고 저장의 목적으로 비트스탬프로 옮긴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이 지갑이 사실은 리플사에 알려지지 않은 지갑이었고 XRP를 마찬가지로 판매하기 위해서 옮긴 것이다. 네 번째로는 사실 이것은 리플사의 지갑이었고 ODL 때문에 ODL 활용 목적으로 이렇게 대량의 XRP를 옮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 1월에도 똑같은 숫자의 XRP가 마찬가지로 이 익명의 지갑으로부터 비트스탬프로 이체가 된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목적으로 이런 대량의 XRP를 이체를 시키는 것일까요? 지금 현재 ODL 같은 경우 멕시코와 필리핀 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최근에 또 이런저런 소식들을 접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 일반 송금 소비자들이나 송금 업체들이 활용하기에는 충분한 유동성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기업들이나 대형 은행들이 사용하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유동성이다 라고 하네요.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아직까지도 유동성이 여기서 더욱더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도 활용 초기 단계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유동성 활용이 XRP 가격에는 전혀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요. 자, 최근에 데이비드 웨이브, 즉 굉장히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 중에 한 명이죠. 난데없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XRP 차트를 공유를 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XRP가 정말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보시면은 역 헤드앤숄더를 그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지적을 해주면서 과연 XRP는 고점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글을 남긴 것인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 상황이 영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맥디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하려고 뽐새를 잡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떨어져 버리면은 XRP도 비트코인 따라서 영락없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기대하게 만들었었던 이 차트 같은 경우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겠죠. 여러 가지로 암울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저도 마음이 무거운데요. 그래도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부디 떨어진다고 하면은 하락세가 크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XRP는 최근에 정말 상승다운 상승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 패턴 나오면서 여기까지 올라가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다음 소식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포인트 재팬이라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XRP를 활용해가지고 송금 서비스를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코인베이스에서 작년부터 하는 서비스랑 똑같은 것이죠. ODL은 아니고요. 그냥 파트너십을 맺은 곳에서 XRP를 보내면 그것을 더욱더 쉽게 현지 통화로서 환전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비트포인트 재팬 같은 곳에서도 리플사의 파트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굳이 송금 서비스를 할 때 XRP를 활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히도 지금 나와 있는 암호화폐들 중에서는 가장 유동성이 많고 속도도 빠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크든 작든 XRP가 더욱더 활용될 수 있다는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일본 SBI 키타오 회장의 암호화폐 거래소죠. SBI Virtual Currencies가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엔화 마켓 증거금 거래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라는 소식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오늘인데요. 이 빵영이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디지털 챔버에 다시 한번 스피커로서 초대가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워싱턴 DC에도 그 질병이 최근에 발병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또 공포에 떨게 했었는데요. 이 행사가 취소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들어와 보시면은 이 빵영이 얼굴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정면에 비춰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간, XRP에 관련된 좋은 정보라든지 발표를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세계 경제를 비롯해가지고 암호화폐 시장까지 흔들리고 있는 이 마당에 저 역시도 다른 때보다 더욱더 이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엄청난 하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반등 한번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 비트코인을 비롯해가지고 XRP 역시 그동안에 움직이고 있었던 패턴들이 이 블랙스완 이벤트 때문에 깨져나갈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 가볍게 넘길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저 같은 경우에 XRP가 미래에도 계속해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것에 대한 의견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런 사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ODL 활용량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XRP 생태계와 유동성은 계속해서 발전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XRP 홀더들은 지금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인고의 시간을 견뎌왔었는데 XRP 액면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면은 앞으로 이것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될지, 물론 아직까지 가격이 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앞서 나가가지고 오버하면 안 되겠죠. 떨어지면 뭐 그때 가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는데, 이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XRP 투자자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롱이나 욕짓거리를 듣게 되지 않을까, 듣기 싫은데 말이죠. 자, 아무튼 제가 최근에 잠을 좀 설쳤더니 좀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무래도 저도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농담 같은 소식들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사의 어슈시빌라가 커피를 사러 갔대요. 스타벅스라든지 그런 데 갔겠죠. 그랬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우글우글 하더랍니다. 각자 회사에서 이 전염병 때문에 자택근무를 시켰는데 집에 안 가고 전부 다 그 커피숍에 눌러 붙어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시시빌라는 황당해가지고 이거 원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전염성을 이제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작년에 폼플리아노의 팟캐스트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또 출연을 한 적이 있었죠. 그때 당시 배경화면에 이 박스 보이시죠? 이 화장지 박스인데요.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화장지 대란이 일어났죠, 전 세계에서. 그래서 여기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 이거 봐라, 빵영이 우리들에게 투자 조언을 작년에 하지 않았느냐, 화장지를 몽땅 사줬어야 됐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재밌게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나온 소식들 그나마 준비를 해봤는데요. 내일 같은 경우 소식이 없으면은, 그리고 앞으로도 소식이 없으면은 이 영상을 못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전염병 문제가 생기고 나서부터 모든 것이 더욱더 엉망이 돼가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악몽 같은 시간들이 끝나고 모든 것들이 원상복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짧은 영상이었지만은 그나마 좀 들을만 했다 싶으시면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광고 영상 시청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저의 입장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신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